지금도 대부분 잘못 알고 있는 생활상식 10가지. 당신이 평생 믿었던 상식이 모두 거짓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지금부터 당신의 뇌를 뒤흔들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생활상식 중 사실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10가지. 지금 바로 파헤쳐 봅시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당신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첫 번째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생수 유통기한은 물의 유통기한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생수병에 적힌 유통기한을 보며 이 물도 상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물 자체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순수한 물은 미생물이 번식하기 어려운 환경이기에 오염되지 않는 한 상할 일이 없죠. 그럼 생수병에 왜 유통기한이 적혀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플라스틱 용기에 있습니다. 플라스틱 병은 시간이 지나면서 미세 플라스틱이나 환경 호르몬이 용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고온에 노출되거나 오래 보관될수록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될 수 있죠. 이러한 유해 물질들은 우리 몸에 축적될 경우 내분비계 교란이나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생수병의 유통기한은 물의 신선도가 아닌 플라스틱 용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기간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생수는 가급적 빨리 마시고 장기간 보관해야 할 경우 유리병이나 스테인리스 용기에 담긴 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정수기를 활용하여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겠죠. 두 번째 잘못된 상식은 바로 소화가 잘 되게 하려면 식후 바로 누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어릴 적부터 식후에 바로 누우면 소화가 안 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식후에는 앉아 있거나 심지어 산책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흥미롭게도 소화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특정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으로 눕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위는 식도와 연결된 위분문이 왼쪽에, 십이지장과 연결된 유문이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따라서 오른쪽으로 눕게 되면 위 내용물이 중력의 도움을 받아 유문을 통해 십이지장으로 더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소화 과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과식을 했거나 위산 역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눕는 자세가 오히려 속을 더 불편하게 만들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위산 역류 증상이 있다면 식후 최소 2 내지 3시간 동안은 눕지 않고 상체를 세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식후 편안하게 오른쪽으로 잠시 눕는 것이 소화를 돕는 의외의 비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제 아셨죠? 세 번째 오해입니다. 면도를 하면 털이 더 굵게 자란다? 남성분들이라면 면도 후 털이 더 굵고 억세게 자라는 것 같다는 느낌을 한 번쯤 받아보셨을 겁니다. 여성분들도 제모 후 비슷한 경험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면도가 털의 성질을 변화시킨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완벽한 착시 현상에 불과합니다. 털의 굵기는 유전적인 요인과 호르몬의 영향을 받으며 면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몸의 털은 끝이 뾰족한 원추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면도를 하게 되면 이 뾰족한 부분이 잘려나가고 단면이 뭉툭하게 노출됩니다. 이 뭉툭한 단면이 다시 자라나오면서 털이 원래보다 더 굵고 검게 보이는 착시를 일으키는 것이죠. 마치 연필심을 칼로 깎으면 끝이 뾰족하지만 부러진 연필심은 단면이 뭉툭해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면도한다고 해서 털의 개수가 늘어나거나 모낭 자체가 변형되는 것은 아니므로 안심하고 면도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면도 시 피부 자극을 줄이고 모낭염 예방을 위해 충분한 쉐이빙 폼을 사용하고 면도날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허상입니다. 황소는 빨간색을 보면 흥분한다? 투 경기를 보면 투사가 빨간 천을 휘두르며 황소를 자극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황소가 빨간색을 보면 격렬하게 흥분한다고 믿게 되었죠.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충격적이게도 소는 정록 생명입니다. 즉 빨간색과 초록색을 구분하지 못하고 회색조로 인식합니다. 그렇다면 황소는 왜 빨간 천에 반응하는 것일까요? 바로 색깔이 아닌 움직임 때문입니다. 투사가 흔드는 천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소리를 통해 위협을 감지하고 반응하는 것이죠. 만약 투사가 초록색이나 파란색 천을 흔들어도 황소는 똑같이 흥분할 것입니다. 이 상식은 인간의 시각 중심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의 인지 방식은 인간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잘못된 통념입니다. 뇌는 10%만 사용한다? 아마 이 이야기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자주 접해보셨을 겁니다. 인간은 뇌의 10%밖에 사용하지 않으니 나머지 90%를 깨우면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는 매우 매력적이죠. 하지만 이 역시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현대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뇌의 모든 영역을 사용합니다. 특정 행동을 하거나 생각을 할 때 뇌의 특정 부위가 더 활성화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부분이 완전히 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뇌는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각 악기가 제 역할을 수행하며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듯 뇌의 각 영역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복잡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뇌 영상 기술인 fMRI나 PET 스캔을 통해 뇌 활동을 관찰해보면 아주 단순한 활동을 할 때도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뇌는 기억을 정리하거나 호흡, 심박수 조절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활동을 끊임없이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뇌의 100%를 사용하고 있으며 뇌의 특정 부분을 깨워서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은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허구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뇌는 이미 놀랍도록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6번째 오해입니다. 바나나는 나무다. 우리는 흔히 바나나가 바나나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잘못된 정보입니다. 충격적이게도 바나나는 나무가 아니라 풀입니다. 거대한 풀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죠. 나무는 줄기가 목질화되어 단단하고 나이테가 형성되지만 바나나 줄기는 목질이 아닌 부드러운 섬유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치 대나무처럼 빠르게 성장하고 수확 후에는 줄기 전체가 죽는 특성을 가집니다. 바나나 식물은 지하 줄기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줄기가 돋아나며 번식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시각적인 크기 때문에 바나나를 나무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물의 분류학적 정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생긴 흔한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바나나 나무 대신 바나나 풀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7번째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코끼리는 점프를 못한다? 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거대한 몸집의 코끼리가 점프를 못한다니 믿기지 않죠? 하지만 이는 사실입니다. 코끼리는 네 발을 동시에 땅에서 떼며 점프하는 동작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엄청난 몸무게 때문입니다. 성체 코끼리는 수톤에 달하는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무거운 몸을 중력을 거슬러 공중으로 띄우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둘째, 관절 구조 때문입니다. 코끼리의 다리 관절은 다른 동물들처럼 유연하게 구부러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특히 발목 관절은 거의 일직선에 가깝게 설계되어 있어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는 동작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대신 코끼리는 빠른 속도로 달릴 수는 있지만 이 또한 네 발 중 항상 한 발은 땅에 닿아 있는 형태의 움직임입니다. 이처럼 코끼리가 점프를 못한다는 사실은 그들의 생물학적 특징과 신체 구조에서 비롯된 명백한 진실입니다. 동물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신비롭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8번째 혼란스러운 진실입니다. 피자 박스는 무조건 재활용된다? 맛있는 피자를 먹고 나면 남은 피자 박스를 고민 없이 종이류 재활용으로 버리곤 합니다. 종이니까 당연히 재활용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피자 박스, 특히 기름이 묻어 오염된 부분은 재활용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기름이 종이 섬유에 스며들어 재활용 과정에서 섬유를 손상시키고 다른 깨끗한 종이까지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활용 공정에서는 물을 사용하여 종이 섬유를 분리하는데 기름은 물에 잘 섞이지 않기 때문에 섬유와 분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재활용 효율이 크게 떨어지고 결국 폐기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자 박스를 올바르게 버리는 방법은 깨끗한 윗부분은 종이류로, 기름이 묻은 아랫부분이나 옆면은 일반 쓰레기로 분리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올바른 분리수거는 환경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부터 피자 박스를 버릴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9번째 민감한 주제입니다. 암 환자는 고기를 적게 먹어야 한다? 암 진단을 받거나 암 치료 중인 환자분들은 고기를 먹으면 암이 더 악화된다거나 채식 위주로 식단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암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암 치료 과정은 환자에게 엄청난 체력 소모를 요구하며 정상세포까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단백질 섭취는 손상된 세포를 재생하고 면역력을 유지하며 체력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고기는 양질의 단백질과 철분, 비타민 B12 등 중요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암 환자가 고기를 무조건 피하는 것은 오히려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여 치료를 방해하고 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고 반드시 의료진이나 영양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으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암 치료와 회복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10번째 놀라운 진실입니다. 우주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 우리가 슬플 때 흘리는 눈물은 중력의 힘으로 볼을 타고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중력이 거의 없는 우주 공간에서는 어떨까요? 우주 비행사가 슬퍼서 울거나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 눈물을 흘려도 지구에서처럼 주르륵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대신 눈물은
눈 주변에 작은 물방울처럼 맺혀 있다가 점점 커져서 눈에 붙어 있게 됩니다. 마치 젤리처럼 눈 주위를 감싸거나 심지어는 공중으로 둥둥 떠다니기도 합니다. 이는 중력이 없기 때문에 액체가 표면 장력의 영향을 받아 구형을 유지하려는 성질을 강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주 비행사들의 시야를 가리거나 심지어 호흡을 방해할 수도 있어 우주 공간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주라는 극한 환경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신체 반응조차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예시입니다. 어떠셨나요?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상식들이 사실은 완전히 틀린 정보였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라셨을 겁니다. 이외에도 꿀은 수천 년이 지나도 상하지 않고 먹을 수 있으며 번개는 같은 장소에 여러 번 칠 수 있다는 등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진실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조금이나마 넓혀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맹목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기보다는 한 번 더 의심하고 확인하는 지혜로운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정보가 당신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더 충격적인 진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